오늘 수업에는 인터넷망에서의 보이스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망에서 보이스 전달하는 것은 비디오하고 영상, 비디오 영상, 그 다음에 보이스, 그 다음에 실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다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해피령에 또 보이스냐? 보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리얼타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좀 오래된 기술이고, 소개된 지는 한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것은 이동통신망에서는 이제 IMS라는 기술 가지고 나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인터넷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070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옛날에 이렇게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통신망의 IMS와 VoIP.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썼냐면 제가 2011년에 쓴 겁니다. 2011년에. 그래서 이거는 대학 교재가 아니라 일반 엔지니어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쓰기 위해서 소개한 책으로, 그 당시는 상당히 많이 보던 책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IMS하고 VoIP 관련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텔코의 시그널링하고 TDM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 패킷 딜리버리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애들 좀 약간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IPQS에 대한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근간으로 해서 리얼타임 프로토콜하고 시그널링에 대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시그널링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라고 하면, 시그널링 전화망 관련해서 시그널링 종류가 H.323, 그 다음에 SIP, 그 다음에 MGCP, 그 다음에 메가코, H.248, 이런 것이 이제 시그널링에 대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IP망에서, 그러니까 IP망 근간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시그널링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이 시그널링 관련해 가지고 디파인된 프로토콜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H.323, H.248 이런 것들은 ITU-T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SIP, MGCP, 메가코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이제 IETF에 대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ITU-T는 이제 텔코들의 기존에 있는 전화망 근간으로 표준화했던 곳이고요. IETF는 IP 근간 표준에 대한 것을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각자 시그널링을 디파인한 거죠. 각자 자기네 관점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SIP가 거의 대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SIP를 소개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MGCP하고 메가코라는 것은 뭐냐면 미디어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 게이트웨이, 트렁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서킷 스위치 기반하고 패킷 스위치 기반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미디어 변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MGC 컨트롤러가 이제 MGC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제어를 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5G망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4G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저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것이 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롤 플레인 패킷에 대한 것이 서로 이제 분리돼 가지고 나오는데, 유저 트래픽이 지나다니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이걸 제어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셉이 이쪽 VoIP에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요 둘 사이에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이제 MGCP 혹은 뭐 메가코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이 메가코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나중에 이동통신망에서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됩니다.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런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 펑션이라고 하는 MGCF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 이제 쓰는 프로토콜이 메가코 H.248이 되고요. 왜 다른 것들 대비 메가코 H.248은 같이 쓰느냐? 저거는 ITF하고 ITU-T가 같이 표준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메가코 /H.248 같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이동통신망을 저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IMS가 나오기 때문에 LTE망에서 ORIP망에서 그 보이스를 전달하기 위한 IMS망을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VoIP에 관련된 것을 보시는 거라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유선 인터넷망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IP 텔레포니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PSTN,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망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넘버 7에 대한 것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의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를 좀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어 전달하기 위한 것이 이제 RTP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RTP. 근데 RTP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IP 패킷에서 미디어, 보이스, 비디오, 리얼타임은 다 전달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H.248, SIP, MGCP, 메가코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사실 RTP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부 레이어 3에서 QS에 대한 것을 잘 지원해야 되겠고,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어드밴스드 IP 기술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을 또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트렌, SCTP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SCTP라든가 넘버 7 메시지를 포함해서 시그널링 메시지들이 IP망에서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3G, 4G에서 IMS에 대한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사실 그 유선 텔코들의 그 기존의 텔코망에서 이제 소프트 스위치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다 이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그림 보시는 것이 전화망, 통신망, 전화망 가장 근본적인 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컬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가입자가 붙는 교환기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내 교환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외 전화 교환국인 롱홀 스위치 혹은 시외 전화 사업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환기들은 교환기들이 붙는 교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클래스 오피스 스위치가 클래스 1에서부터 5까지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로컬 익스체인지가 클래스 5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컬 클래스 4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망은 유저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 플레인은 기본적으로 서킷 스위칭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은 DTMF라든가 시그널링 시스템 넘버 7 메시지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대한 것은 TMN이라고 망관리 쪽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플레인하고 매니지먼트 플레인은 서킷 스위칭을 쓰는 게 아닙니다. 패킷 스위칭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TDM 기반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잖아요. TDM을 쭉 배우면 타임슬롯이 쫙 지나가죠. 타임슬롯에 대한 것을 보면 뭐가 있냐면 미국에선 T1, 유럽에서는 E1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T1은 기본적으로 24채널, 그 다음에 E1은 기본적으로 이제 32채널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T1에 대한 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23B B 플러스 1D 채널 혹은 30B 플러스 2D 채널, 여기 슬롯 중에 이 B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스 채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D가 여기 이제 패킷망으로 써서 옛날에 이제 X.25라든가 데이터 통신용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두 채널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메시지하고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대한 것이 전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킷 스위칭 기반의 TDM 기술 위에서 패킷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채널의 레이어 2, 레이어 3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IP 패킷처럼 시그널링 메시지에 대한 프레임 패킷 형태에 대한 컨트롤 메시지라든가 매니지먼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건 이제 넘버 7망에 대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플레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넘버 7이고, 유저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가입자 단말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화기 교환기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교환기로 갈 때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옛날에 맨날 얘기하면 이제 펄스식, 그래서 기계식, 다이얼식으로 나가는 펄스식이 있고요. 뭐 몇 번 누르면 펄스 날아가는 것은 뭐 옛날 방식이고, 전부 다 디지털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DTMF라고 하고 듀얼톤 멀티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지금 오른쪽에 이런 포맷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들면 1번을 누르게 되면 697Hz하고 1209Hz, 그 다음에 이 Hz가 전부 다 우리가 쓰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300에서 3.4kHz에 대해서 다 들어와서 인밴드 시그널링이라는 말도 씁니다. 인밴드 시그널링.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전화에 대한 것인데 Q.931이라고 해서 여기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메시지로 날아가는 거죠. 메시지로. 지금 우리 이동통신망으로 하게 되면 2세대 이동통신망서부터, 옛날 1세대 이동통신망은 이런 DTMF 시그널이 날아갔다면 2세대,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 된 뭐 TDM 방식, 그 다음에 CDM의 우리 방식은 DSS 1이라고 해서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시그널링 넘버 1이라고 해서 Q.931 시그널링으로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내가 콜링 파티 전화 받아가고 콜드 파티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을 때 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콜 라우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제 전화번호를 누르죠. 내가 전화기를 들면 다이얼 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해당하는 콜디드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것이 넘버 7 메시지로 콜 라우팅이 되고요. 이 콜 라우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리소스 리저베이션이 일어납니다. TDM 슬롯에 대한 것이 헛사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콜디드 쪽에 이제 링이 울리게 되면서 이제 나한테 링백 톤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전화기를 들면 앤서 메시지가 옵니다. 앤서 메시지가 넘버 7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링백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입자 구간에 여기 이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전달이 되고, 이쪽에 이제 PCM 코딩을 통해 가지고 TDM 슬롯으로 전달이 돼서 다시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전달해서 음성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전화를 끊으면 릴리즈, 그 다음에 릴리즈 컴플릿이라고 하는 요 중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넘버 7 메시지들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건 넘버 7 메시지들이고 TDM 슬롯 전화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지톤 떨어뜨려서 이제 후크 이제 끊게 되고, 이것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호절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교환망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PCM 코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화에 대한 거, 아날로그 전화에 대한 걸 했을 때 아날로그 전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아날로그 전화로 휴대폰인 경우, 이쪽도 아날로그 휴대폰인 경우, 그 다음 기지국 통해 가지고 이제 쪽으로 전달이 딱 될 거 아니에요? 이쪽도 이제 기지국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바로 이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환망에 여기 이제 홈 서브스크라이버, HLR, VLR 뭐 이런 것이 있어고 이동성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어느 교환기만 설정이 찾게 되면 바로 이 메시지 그냥 그대로 1세대 이동통신망, 그 다음에 이 코어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코어망 같은 경우, 이쪽 코어망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서킷 스위칭 기반에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쓰고요.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그렇고, 여기 아날로그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세대 이동통신망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같은 것인데 이제 ISDN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 ISDN의 약자가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이라고 해서, 이 ISDN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동통신망을 쭉 공부하다면 우리가 이제 UMTS, 수리지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UMTS망의 그 이 전신이 GSM이잖아요. 근데 GSM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 ISD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ISDN을 유선에서 쓰던 것을 그냥 무선으로 그냥 그대로 쓰는 기술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DN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에 GSM의 기지국 놓고 나서, 이쪽에 GSM 기지국 놓고 나서 절차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근데 요 중간에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슬라이스 대비 이쪽은 똑같습니다. 넘버 7 메시지가 전달되는 요 교환망 안에는 동일하고요. 요 가입자 구간에 대한 것이 아까는 DTMF 시그널 그냥 아날로그 형태로 나왔는데, 이제 DTMF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DTMF 시그널에 대해서 이게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전화번호를 누른다. 그럼 이 전화번호 누른 거를 이제 셋업 메시지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셋업에서까지 전달해 되면 이쪽에 얼러트라고 하는 링 시그널이 울리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알람에 대한 것이 이쪽에 링이 오게 되면 그 링 울리면서 이쪽에 얼러트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를 들게 되면 이제 커넥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입자 구간에 전달이 됩니다. 이 셋업, 얼러트, 커넥, 디스커넥, 릴리즈, 디스커넥 이런 메시지들이 ISDN의 그 가입자 구간에 대한 시그널링 메시지에 대한 종류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 2G 잘못했습니다. 제가 포인트가 잘 보이질 않아서 지금 죄송합니다. 왜 이게 나중에 이쪽에 이제 2G망의 GSM 하고 그 다음에 UMTS망의 시그널링이랑 동일한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종류가 가입자 구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밑도 끝도 없이 깍 나오는 게 아니라 ISDN 시그널링에서 정의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그널링에 대한 절차를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VoIP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그널링하고 미디어 전달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물론 PCM 타임 슬롯 만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건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스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VoIP 서비스다.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 귀에 전달 때까지 150ms 안에만 들어오면, 150ms 들어오면 실시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딜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 모더레이트 지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소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게 탁탁탁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것이 다 몰려서 들어오고 그 다음 한참 있다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것이 약간의 버퍼링을 필요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 약간 소리가 뭉개져서 들어올 수가 있죠. 막 빨려서 들어오거나.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지토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실시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밑에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스택에서 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많이 만든다. 그러면 다이얼링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을 이제 코덱해서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VoIP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이 시그널링에 대한 걸 정의하고 미디어 전달하는 파트가 필요해요. 비디오 전달하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네트워크 자체가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예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 VoIP 시그널링하고 미디어에 대한 전달 파트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정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 부분에서 정의를 하는데 보면 전부 다 레이어 4 이상에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IP 레이어가 보면 QS라든가 이제 보안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IP망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을 이렇게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럼 기존에 우리 통신 사업자들, 인터넷망 사업자들, 뭐 KT라든가 U+라든가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냥 제가 리가시 IP 네트워크라고 쓸게요. 여기 통해 가지고 만약 보이스를 전달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혹은 뭐 비디오를 전달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IP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국내에 있는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가시넷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품질이 잘 전달되는 그런 리가시 IP 네트워크를 고급화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여기를 경유해서 이쪽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서비스 받으려면. 그렇지만 프리미엄 IP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실시간 트래픽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왜 QS가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PSTN하고 인터넷망에 대한 것은 요 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래 전화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교환기를 통해 갖고 미디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 둘 사이에서 시그널링 절차를 먼저 하죠. 그럼 시그널링 절차를 먼저 하고 나면 여기에 리소스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가 전달되는 과정에 상당히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아까 VoIP 보시다시피 이거는 전부 다 레이어 4 윗레벨에 대한 것이고요. 미디어 전달은 L3 레벨에서 이제 IP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VoIP 서버하고 VoI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VoIP 서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환기처럼 교환망에 들어가 있지 않고 네트워크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바깥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디어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이제 QS를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IPQS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망하고 있는 것이 VoIP 시그널링을 하게 되면 IP 레벨의 세션을 맺을 때
밴드위드스하고 버퍼에 대한 하부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리저베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의 라우터의 기능이 아니라 VoIP 시그널링을 절차를 하게 되면 중간에 세션 IP 세션 맺는 과정에서 IP 에스타블리시먼트 하는 과정, 세션에 대한 에스타블리시먼트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미디어가 전달할 때는 그 QS 컨트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스케줄링하고 큐잉해서 팔리싱 하는 거에 대한 내용 가지고 나서 미디어 전달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 4G LTE망을 소개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마다 소개를 했는데 뭐 했었냐면은 저기 PDN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서빙 게이트웨이, 이것이 미디어를 이제 전달해서 이제 PDN 쪽에 미디어가 쭉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PCRF가 뭘 하냐면 PCRF가 이쪽에 이제 QS를 제외한 팔리시를 준다고 해서 팔리시. 이 PCRF가 하는 것이 이쪽에 팔리시를 주고 이 미디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QCI라고 해서 세션에 해당하는 이 세션에 대해처럼 보이는 QS에 대한 그 컨트롤 아이덴티파이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것들이 4G망에서 나오는데 이 4G망에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020년대이고요. 사실 이 컨셉은 2000년대부터 나온 겁니다. 2000년대, 1900년대 말서부터 이때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실은 새로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뭐 대기업 교육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때에 만든 자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면서 자료 그 터널링에 대한 거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터널링 자료 쭉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그냥 터널링을 어떻고 이렇게 쭉 써가면서 했는데 사실 이 자료도 이끌랑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도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15년 전? 뭐 거의 한 20년 전에 막 만든 자료 지금 그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IP망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 보면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이제 여러 책에 항상 쓰는 건데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이동통신망을 맨 처음부터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동통신망 하는 사람들이 올 IP가 되면서 IP에 대한 컨셉이 몰라가지고 고생했다는 얘기도 드렸고 이 그 IPQS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하고 해놨거나 나중에 제가 이제 QS도 설명을 드릴 텐데 IPQS하고 이제 ATM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MPLS에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 대한 컨셉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오픈 플로어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지금 또 디파인하고 있는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오픈 플로어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해서 쭉 그냥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공부해도 되겠지. LTE망에서 IPQS만 봐도 되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궁금한 걸 보면 이전 거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oIP 시그널링, 미디어 트랜스퍼 하는데 IPQS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절차에 대한 걸 통해서 레이어 3 혹은 레이어 2에 그쪽에 연관돼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에서는 단순하게 난 VoIP 시그널링 주고 미디어 전달하기에는 RTP 전달해 라고 해서 밑단에 대한 건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밑단에서도 그걸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딜레이에 대한 컴포넌트를 조금 고민해 본 겁니다. TDM 슬라타이즈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라이즈드 돼가지고 여기는 TDM 슬롯으로 전달되고 여기는 아날로그로 돼 있을 때, 그럼 무선 구간에 대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각각의 슬롯이
우리가 보통 64kbps라고 하는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지죠. 64kbps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구간에서 T1 슬롯 하나씩 해서 쫙 갖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는 것이 있죠.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딜레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슬라이드 나올 텐데,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스위치에서 요 마지막 스위치까지 전달될 때의 딜레이는 거리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여기 있는 라우터가 프로세싱하는 프로세싱 딜레이, 그거에 의해서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귀까지에 대한 것이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되는데,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아까 제가 150ms 안에 들어와야지만 실시간이라고 간주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0ms 정도밖에 걸리진 않습니다. 10mm에서 뭐 2-30ms 밖에 안 걸려요. 보통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VoIP망을 했을 때도 한 뭐 100ms 안에 보통 다 들어옵니다. 그만 하부망에 대한 것이 많이 깨끗했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그런 것 없는 기존의 옛날 로우 스피드 네트워크에다 막 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딜레이가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이거는 IP 패킷타이징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앞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냥 각각의 슬롯이 그냥 슬롯으로 날아갑니다. 각각의 교환기마다 T1 슬롯에 대한 스위칭 테이블에 의해 갖고 스위칭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딜레이가 없는 상태로 해서 슬롯 바이 슬롯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슬롯 바이 슬롯으로 TDM 먹싱 돼 가지고 각각의 그냥 전달이 되고, 내가 그 슬롯을 안 쓰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나 혼자만이 쓰는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패킷을 썼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IP 패킷타이즈는 IP폰이 인터넷 라우터망을 통해 갖고 IP폰으로 받는 그런 클래스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보낼 때 그냥 TDM 슬롯, PCM 코딩으로 해가지고 슬롯을 만들었는데, 지금 컨디션은 뭐냐면 뭐 1, 2, 3에 대한 것을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 때까지에 대한 딜레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아날로그에서 그냥 직접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성에 대한 것을 하나 전달해 했을 때 이것이 PCM이 바로 내 단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PCM이 만들어진 것을 패킷타이징 할 때까지 이제 딜레이가 있는 거죠. 이걸 무한정 내가 패킷을 다 채워야지 하게 되면 이제 딜레이가 커지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오는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패킷타이징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패킷타이징 하는데 딜레이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딜레이가 물론 인터넷망이 기본적으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버 형태로 라우팅 테이블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전달이 됩니다, 현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IP는 커넥션이 쓰이고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킷 3개가 전달을 했는데, 중간에 라우터가 뭐 라우터 경로가 어떻든지, 라우터 경로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뭐 버퍼링이 잘못됐는지 순서가 지금 바뀌어서 전달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패킷이 이때 전달이 했고요. 두 번째 패킷보다 세 번째 패킷이 먼저 도착을 한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에 대한 것은 딜레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하고 프로세싱 딜레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해서 밴드위드스, 메시지 사이즈마다 메시지 사이즈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딜레이에 대한 것은 소스단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에 대한 것이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하나하나씩 전달해서 보내요. 이거 어떻게 보내느냐, 좀 이따 보시면 다음 설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RTP 통해 가지고 거기 타임 스탬프 값을 보고 나서 순서를 맞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보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3에 대한 것을 하고 4, 5, 6하고 중간에 이제 10, 11, 12가 뒤에가 있네. 저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 2, 3에 대한 걸 딜레이 하고, 그 다음에 4, 5, 6은 빨리 하고, 그
그 다음에 뒤에 건 한참 있다 보내고, 여기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플레이 아웃 딜레이예요. 그러니까 IP 패킷타이징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발생하는 것은 소스단에서 패킷타이징하는 딜레이, 그 다음에 저쪽 뒷단에서 플레이 아웃한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IPTV 그 다음에 TV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V 같은 경우도 비디오 패킷 스트림으로 보내게 되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또 영상에 대한 건 더 클 수가 있죠. 영상을 패킷타이징 해야 되고요. 패킷해서 도착한 영상들에 대한 것을 서로 동기를 맞춰 가지고 타임스탬프 보고 나서 맞춰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아웃 딜레이라든가 패킷타이징 딜레이가 영상인 경우는 더 큰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딜레이에 대한 컴포넌트가 소스단, 네트워크단,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세 가지 단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느냐가 이제 줄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걸 하나하나씩 본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세크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하는 건 밴드위드스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프로세싱 큐잉 딜레이는 건 중간에 홉 거쳐나가는 개수에 대한 딜레이를 계산하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PSTN 같은 경우 지터에 대한 걸 보면 PSTN은 지터가 없습니다. 왜?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망은 이제 지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버퍼를 버퍼를 가지고 나서 이걸 버퍼를 통해 갖고 지터를 이제 줄이게 되겠고요. 이거를 약간의 보게 되면 이렇게 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이게 분포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수학이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게 되면 이게 각자 모아놓은 거예요. 통계치 값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 딜레이가 있고요. 최소. 그러니까 이 딜레이는 네트워크 딜레이가 되겠죠. 최소 패킷타이징 하거나 플레이 아웃 네트워크 딜레이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이게 다 합해도 우리 퍼포먼스가 우리는 200ms를 혹은 100ms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럼 100ms 이상 들어오는 건 다 버려야죠. 100ms 이상 들어오는 건 버리면은 이제 이전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줄 건가? 음성은 그냥 버리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음성은 이제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고 나서 한다든가 다시 하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을 다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시커먼 화면 보여준다든가 그런 식의 대한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톨러런스 범위 내의 것만 통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킷 로스 레이쇼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냐 마이너스 6승이냐, 음성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눈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에 대한 비트에 대한 로스에 대한 것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까지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디어가 IP망 전달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S가 필요하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IP망에 VoIP하고 IP 시그널하고 RTP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이야기할 될 텐데, 역시 우리 IP QS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화망은 시그널링 메시지 전달될 때 리소스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끊게 되면 리소스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망에 대한 스킴은 거의 이런 식에 대한 것이 기본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소스 리저베이션 인 IP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IP QS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트서브라고 하는 RSVP 시그널링을, 근데 이 시그널링은 여기 전화망의 시그널링하고 다른 겁니다. 인트서브에 대한 모델이 있고요. 딥서브, 디퍼런트 서브 모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인트서브하고 PSTN은 기본적으로 플로우 베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지고요. 딥서브는 이제 클래스 베이스로 QS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VIP 서버 이름이 H.323에서는 게이트키퍼라고 부르고요. SIP는 SIP 서버라고 부르고, 아까 MG에서는 MGC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서
봤을 때 시그널링 절차 끝나고 나면 리소스 리저베이션이, 그 다음에 시그널링 끝나면 리소스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QS 절차가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전화망 혹은 VoIP망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요 내용을까지만 기초로 하게 되면 VoIP망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뭘 고민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한 거는 조금 기본 컨센서스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어가지고 이제 RTP하고 SIP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